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의 영상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언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고는 하지만 영원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매도해야 되는 때가 오겠죠. 그럼 장기 투자자라면 과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이유로 매도를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장기 투자자의 매도 타이밍은 바로 내가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정리하면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명확한 이유를 답변할 수 있을 때만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제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 테슬라를 예로 들면 현재 3% 정도인 전기차 보급률이 언젠가는 내연기관차를 앞지를 것이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2030년에서 2040년 안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강행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은 2030년 이후면 최대 10조 달러 시장으로 스마트폰의 20배에 가까운 초거대 시장이 될 것이다. 테슬라는 그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 10% 이상의 압도적 선두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이유를 뒷받침해줄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의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라는 최고의 천재가 CEO이다.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 20% 이상으로 압도적인 리더이다. 기존 차 업체 대비 2배 이상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3배 이상도 될 수 있다. 단순히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로 진화할 것이다. 자율주행의 수익성은 수년 후 자동차 판매로 인한 수익만큼 커질 것이다. 또한 에너지 사업부는 나중에 자동차 사업부만큼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도 수없이 이유가 많겠지만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매수하셨든 그 기업을 매수한 핵심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핵심 이유를 뒷받침해줄 근거들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한 기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유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펀더멘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주식을 매수했을 때 그 주식을 매수하게 된 핵심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할 때 그 핵심 이유를 달성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결코 한 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근거들, 이 근거들이 하나씩 약해질 때마다 펀더멘털은 조금씩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식을 산 이유가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정도만큼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는 정도만큼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투자는 절대로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25년에 시장 점유율 20%라면 비중을 10% 줄이고 18%라면 15% 줄이고 16%라면 20% 줄인다.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투자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수치까지 미리 정해서 계획을 짠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판단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어느 정도 본인의 감각적인 판단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후계 구도를 완전하게 완성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완전히 성장 궤도에 오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CEO에서 내려온다면 테슬라의 비중 축소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시스템이 짜여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일론 머스크가 급작스럽게 테슬라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의 경우는 50%까지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50%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직까지는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 중 절반 정도가 일론 머스크다라는 감각적인 판단에 의한 계산이죠. 이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은 그 종목의 펀더멘털이 유지되는 한, 내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이유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주식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잦은 주가의 변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오르고 상관없이 내립니다. 기업 가치에 별 영향을 주지도 않는 하찮은 뉴스에 오르고 또 내립니다.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별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 기업의 본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가 보는 기업 가치는 현재의 기업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기업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내가 생각한 미래 가치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은 일절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널뛰기를 하던 결국 기업 가치로 회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기로 한 주식을 얼마 갖고 있지도 못하고 쉽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주가로 미래의 기업 가치를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내리거나 몇 달 동안 오르지 않으면 이 기업은 미래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가치가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말 전도입니다. 기업 가치가 본질이고 주가는 부가적인 것일 뿐인데 껍데기인 주가로 본질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객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판단을 하시기 전에 내가 혹시 주가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셀프 점검을 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펀더멘털이 흔들릴 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